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말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세상은 이제 변했고 그 변화한 세상에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찾는 것보다 일단 먼저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딱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중심을 잡고 내면의 이 에너지를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많이 보내실수록 여러분이 정말 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흥분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자꾸만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나서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같이 정말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는 나의 내면의 중심을 한번 딱 잡는 그런 시간으로 당분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중심이 딱 잡히다 보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병술일주의 계절별 특성과 병술일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연들의 12운성의 모습을 공부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술일주 자체는 12운성의 묘를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묘의 에너지는 12운성에서 사묘의 에너지는 자,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이런 어떤 공부와 굉장히 인연하기가 쉽더라라는 겁니다. 자, 묘궁을 가졌다라는 뜻은 물론 우리가 몸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육체적인 일을 했을 때 자, 그런 영역에서는 조금 약한 에너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정신적인 영역,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든지 자, 이런 어떤 머리를 쓰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강한 어떤 기운을 내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병술일주 자체가 식신에 자, 괴강백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식신이라는 것은 일단 타고난 식복을 가지고 있다, 조상의 음덕을 타고나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병술은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된다. 자, 어떻게 어디서든지 나를 먹고 사는 거는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정도로 이 식신이라는 일주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길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식상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동정심이 많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것도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오지랖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도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식신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어떤 길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분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조상의 음덕이 항상 따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괴강살과 백호살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나의 일지가 괴강과 백호에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자, 남자 여자 모두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는 이 묘궁이라는 12운성의 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의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 면에서 대면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나보다 먼저 나의 배우자를 사별로서 이 세상을 먼저 보낸다든지, 또는 이혼수나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술 자체는 이 묘궁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할 때도 뭐 어떤 활동적으로 내가 뭐 영업을 한다든지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무엇을 개척해낸다든지 자, 이런 어떤 영역이다라기보다는
묘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일정화된 공간 속에, 규정화된 공간 속에서 출퇴근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직장인 또는 공무원, 이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병술의 백호나 개강의 기운 자체는 나도 이 땅에 와서 뭔가 한번 우두머리로서 내가 멋지게 한번 세상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한번 펼치고자 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공직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부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병술이나 개강, 이 기운의 자체가 뭔가를 한번 내가 이 땅에 이름을 한번 내보고 싶다, 뭔가 나타나고 싶다, 이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틀 속에 오랫동안 내가 붙잡혀서 있다는 자체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화라는 자체가 뭔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눈에 띄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묘궁이라는 자체가 그 병화의 그런 기운들을 묘지 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눈에 띄고자 하지만, 뭔가를 세상에 펼치고자 하지만 그것을 잡는 기운이 자꾸만 이렇게 발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혀버린다든지, 내가 한번 펼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술 일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수레의 천문을 이렇게 지지에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지에 술토가 술의 천문, 라망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종교적인 어떤 영역이라든지 정신적인 영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는 내가 그런 쪽에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라망의 에너지, 술의 천문의 에너지를 내가 무시하고, 뭐 예를 들면 돈 버는 것에 집중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뭐 이 육체적인 어떤 보이는 세상에서 삶의 목적을 계속적으로 내가 정해서 간다면은, 이 라망의 에너지가 내가 살아가는 내내 어떤 고통의 어떤 그런 기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호라는 에너지도 그렇고, 수레라는 천문의 에너지도 그렇고, 이 묘궁이라는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신적인 영역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사주에서 병술 일주가 다른 어떤 타지에 뭐 진술 충미를 내가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분은 종교인의 인연이 굉장히 깊다, 종교적인 어떤 인생으로 내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또는 어떤 스님의 사주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기홀이라는 에너지를 만났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 종교인의 길로 걸어가기가 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술 일주 자체는 초년, 중년보다는 가면 갈수록 운이 튀는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말년으로 갈수록 훨씬 더 인생에 내가 행복과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일주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장간 속에 인연의 모습을 한번 12운성으로 한번 보게 되면, 술토 속에 신금과 정화, 무토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신금, 무토, 정화가 들어 있는데, 신금과 정화, 무토가 들어 있는데, 신금이라는 일단 이 재성을 보게 되면은, 병신합으로서 합을 딱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병신합으로서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성과 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식주에 대한, 생활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관념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런 것에 어떤 정확하게 나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그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내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관념이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술일주가 만약에 남자다라고 칠 때는,
자, 병신이 이리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재성이라는 나의 여자입니다. 자, 나의 여자는 자, 뭔가 이 남자가 뭔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자, 나의 아내를 내가 손아귀에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내를 조금 이렇게 볶는다 해야 될까요? 여자를 이렇게 내 손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자,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집착이 있을 수 있다. 여자에게 집착이 있을 수 있다. 여자를 내 손 안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 이런 마음이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재성과 이렇게 합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돈적인 면에서 굉장히 또 특히나 이제 술토라는 이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복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라는 겁재입니다. 나와 같은 에너지 겁재라는 것은 형제, 자매, 동료, 뭐 친구에 들어가는데, 자, 형제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어떤 형제로 보게 되면, 자, 겁재가 이렇게 항상 나의 지장간 속에 암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의 몸 속에 항상, 나의 정신 속에 항상 어떤 형제로 인한 나의 죄가 이렇게 뺏긴다든지, 뭔가 내 것이 형제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 인해서 나의 것이 나누어진다든지 뺏긴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급제로 인한 어떤 두려움이 항상 나의 내면에 깔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술 같은 경우에는 또 급제 자체가 같은 또 묘궁에 묘로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급제가 묘궁의 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인해서 내가 말 못할 고민이 항상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병술일주는 형제로 인한, 나의 자매로 인한, 또는 나의 가까운 어떤 지인으로 인한 말 못할 고민이 항상 따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라는 이 식상을 보게 되면, 자, 무토라는 이 식상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묘궁의 묘로 들어갑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남자 여자 모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자, 이런 어떤 에너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식상이 묘궁의 묘다라는 것은, 자, 병술이 식신을 내가 일제히 이렇게 깔고 있지만은, 식신을 깔고 있다라는 것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말을 이렇게 잘한다라기보다 묘궁의 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묘궁의 묘다라는 것은 그 말에 앞뒤가 조금 이렇게 문맥이 맞지 않거나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에게 그 말의 어떤 요점을 전달하는 면에서 요점까지 정확하게 결과를 전달해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이렇게 조금 매끄럽지 않다, 말의 전달력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식상 자체가 묘궁의 묘기 때문에 뭔가 말로서 내가 먹고 사는 직업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신금이라는 재성은 묘궁에 대놓여 있다라는 거죠. 12운성에 신금이, 재성이 묘궁에 대해 놓여 있다라는 것은, 자,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아내가 뭔가 아픈 사람, 또는 어떤 나와 뭔가 관계 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자, 부부지만 아주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돈독하고, 자, 이런 모습보다는 항상 뭔가 대면대면한 부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떨어져 있는, 자,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모두 아버지에 들어갑니다. 재성이라 자체가. 자, 아버지라는 이 모습도 묘궁의 대라는 것은 굉장히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픈 아버지, 병든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묘궁의 대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관직이나 공직, 강한 직업이 이렇게 놓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 군인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뭐 교도 공무원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강한 어떤 묘궁의 대라는 강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자 아버지께서 업상으로서 이 기운을 대체를 했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인연이 있다, 아버지 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일반 평범한 어떤 일을 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 인연은 나에게 굉장히 별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 병약한 모습의 아버지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모두 재성이라는 것이 또 돈이 되는데 돈이 묘궁에 되다라는 것은 돈을 내가 벌기는 잘 벌지만은 묘궁에 대라는 것은 뭔가 잘 벌다가도 돈이 중간에 이렇게 막혀버리는 자 뭔가 돈이 갑자기 그 길이 돈줄이 막혀버리는 자 이런 어떤 일도 내가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 병술일주가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자 이런 쪽에서는 뭔가 안 맞다라는 거죠. 묘궁의 대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자 그런 어떤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정신적인 일을 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번다라고 할 때는 그 돈을 크게 벌 수가 있지만은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삶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쓰고 입고 자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자 이분은 돈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없더라. 돈을 버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이 돈이 딱 막혀버리는 자, 그 속에 막혀버린다든지 어떤 가다가 중간에 그 돈의 기운이 끊겨버린다든지 자 이런 일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라는 급제의 인연 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묘궁의 양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것은 자 형제가 내가 보살펴야 되는 양이라는 형제가 내가 형제를 보살펴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입장에 놓인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제가 나에게 덕이 안 되는 형제를 내가 옆에 항상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보살피고 그 형제를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입장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묘궁의 양으로서 자 천살입니다. 12신살에 천살에 이렇게 형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돌보고 내가 이 형제를 내가 항상 케어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주는 어떤 하나의 업이다. 이 형제, 이 못난 형제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운명적인 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 형제가 하나의 큰 화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라는 이 식신을 보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자, 자식이 묘궁의 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식이 묘 속의 묘를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자식을 또는 이미 내가 이 자식을 먼저 일찍 떠나보냈다라는 정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묻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묘궁의 묘가 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식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식신이 묘궁의 묘다라는 것은 식신이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식상은 처가집입니다. 장모님 또는 처가집 식구들 뭐 처가집 식구들하고 조금 이렇게 살갑거나 친하게 지낸다라기보다 별로 이렇게 뭐 좀 그렇게 친하고 가깝지는 않다 또는 처가집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기는 힘들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인연들입니다. 관성이라는 예를 들면 임수를 한번 인종을 해서 12운성의 기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임수라는 이 에너지 관성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자식이 되겠고 여자 입장에서 관이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이제 직장 나의 관념들 나의 생각체계 사고체계가 되는데 자 관성이라는 남자 입장에서 자식은 어떤 12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게 되면
자, 관성 묘궁의 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자식이 묘궁의 대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자식하고 사이가 뭔가 이렇게 대면대면하다,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덕을 본다라고는 말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자식과 인연이 내가 약하다 보니까 자식을 일찌감치 멀리 이렇게 공간을 멀리 떨어뜨려 둠으로써 이 기운을 약간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관성이라는 자식을 묘궁의 대라는 기운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식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식도 나도 잘 이렇게 기운이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멀리 두고 가까이서 가끔씩 이렇게 보는 관계로 갔을 때 서로가 기운이 이렇게 묘궁의 대의 기운이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식을 가까이 둔다든지 했을 때는 묘궁의 대의 기운이 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식이 자꾸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자식과 멀리 떨어지는 걸로 일단 공간 이동을 함으로써 이 묘궁의 대의 기운을 조금 더 상쇄시키는, 자, 그런 어떤 일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 입장에서도 남편이 묘궁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묘궁의 대를 가지고 있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나는 남편이,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직업을 굉장히 강하고 센 직업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런 어떤 기운이 상쇄가 돼 버립니다. 업상으로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어도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고 원활한데, 만약에 나의 남편이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정말 이 묘궁에 대라는 이 기운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남편과 사별을 하거나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남편과의 인연이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관이라는 것이 직장이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묘라든지 대라든지 어떤 곳에 내가 이렇게 그 공간 속에서 나의 인생이 간섭을 받거나 내가 함부로 나의 의견을 뭐 낸다든지 내가 함부로 움직인다든지, 자, 이런 어떤 직장보다는 그 직장의 어떤 규율에 내 인생이 맞춰서 돌아가는, 자, 그런 일을 구했을 때는 그 직장 생활 내가 오래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자, 이랬을 때는 굉장히 돈을 벌기가 힘든 어떤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일을 했을 때는, 자, 묘궁에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라든지 영적인 영역이라든지, 자,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금전적인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성의 에너지입니다. 자, 목이라는 에너지, 간목을 한번 인종을 해서 12운성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인성이라는 것은 남녀 모두 공부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계약이라든지 또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선배, 나를 도와주는 어떤 인연들, 자, 또는 부모, 어머니,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간목이라는 인성을 보게 되면 12운성에 병술에게 술토에 묘궁의 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성의 기운이 묘궁의 양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것은, 자, 공부로서 내가 어떤 것을 성공하기보다는, 자, 그렇지만 공부라도 영적인 어떤 공부라든지 철학적인 공부라든지 종교적인 공부를 했을 때는 물론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의 공부를 내가 했을 때는 그 공부를 내가 끝까지 마치기는 힘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 묘궁의 양으로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어떤 끊어지는 일들, 자, 공부가 중단이 일어나는 중단수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내가 만약에 영적인 공부나 철학적인 공부, 자, 이런 어떤 공부를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만약에 이런 공부를 내가 만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자, 이런 공부에서 내가 또 한 번 더 대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병술일주가 만나는 인연들의 12운성의 에너지의 모습을 한번 공부를 했고, 전체적으로 묘궁의 대라든지 묘국의 양이라든지 묘궁의 묘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병술일주는 영적인 어떤 이 인연과 영적인 기운과 내가 함께 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이런 기운들과 완전히 상반된 어떤 먹고 살고 있고, 자, 이런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내가 가는 길에 굉장한 곤란과 금전적인 손실, 그리고 인연적인 고통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병술일주 계절별 특성을 공부를 한번 해보면은, 자, 병술일주가 인묘진월이라는, 자, 봄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자, 인월도 마찬가지고 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을 일단 보지 않고 병술일주 자체만을 보게 된다면, 자, 인목이라는 인호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미 또 인호술, 자, 이 반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묘월 자체도, 자, 묘술 합화로서 화의 기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 그런 계절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기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어떤 알레르기 증상이라든지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자, 이런 어떤 병적인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성격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기가 이렇게 많아지는 계절을 만났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급해진다든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이 분노, 자, 이런 것이 한 번씩 치밀어 올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술 자체가 스스로 자자강고, 스스로 이제 묘지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리고 오미라는 또 내 스스로가 공망을, 자자 공망을 또 이렇게, 자아 공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사람이 예민하고 예리하고 굉장히 까칠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든지 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내가 맞이하게 되면 병술은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 히스테리칼한 어떤 모습을 내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과 묘월이라는 이 봄이라는 계절 자체는 병술에게 굉장히 짜증과 실증 또는 굉장히 히스테리칼한 모습을 많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피부병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계절을 만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런 계절, 특히나 화기가 많은 병술 같은 경우에는 술을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화기라는 자체가 이 알코올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술을 먹는다 할 때는 굉장히 내 몸에 정신적으로도 치명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진월이라는 인묘진의 진월을 만났다 할 때는, 자, 진술충을 이렇게 또 충사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백호가 충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에 내가 또 이렇게 엮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라는 병술 일주가 사오미라는 계절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오미가 되면 특히나 이제 오화라는 병오, 자, 양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양인을 만남으로써 화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나라는 어떤 주장이 강해짐으로써 남과 타협을 한다든지 남과 조화를 이룬다든지 남과 함께 이렇게 하는 일에서 굉장히 큰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집과 고집이 굉장히 강해지는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사오미라는 계절은 금수의 에너지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계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수라는 이 에너지는 나에게 자식이 되고, 또 금이라는 에너지는 여자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자식을 낳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특히나 사오미 계절에는. 자, 그 이유는 왜냐면은 너무나 내가 화기로서 이렇게
치달아 오르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가 빨리 이제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빨리 자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오미 계절에 예를 들어서 나의 사주 속에서 천간에 뭐 기토라든지 무토라든지 이런 식상이 있다라고 할 때는 화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자, 이런 토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토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화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잔소리가 심하다든지 남에게 쓸데없이 지적질을 자주 해주는, 자, 남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자,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병술일주 신유술월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술월이라는 것은 술토라는 것이 이 금의 에너지로 이렇게 변하고자 하는 성분으로 변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화라는 자, 큰 태양이라기보다는 신유술월에는 병화가 촛불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의 어떤 만물을 밝히고 만물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자, 그런 기운보다는 자, 어둠 속을 밝히는 정화의 어떤 기운으로 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유술월에는 병화의 기운이 촛불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로 변하기가 쉽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유술월을 병술이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불에 기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와 굉장히 큰 인연을 내가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영적인 공부에 굉장히 심취를 한다든지 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뭐 내가 종교에 이렇게 한번 들어간다든지 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경우가 바로 병술일주 자체에도 자, 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12운성에 특히나 이 천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레라는 천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적인 기운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병술이 신유술월이라는 가을의 기운을 강하게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공부에 심취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인 인연과 내가 인연을 닿아서 그런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인연을 맺었을 때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평온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삶을 내가 살아갔을 때는 예를 들면 가정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아픔을 겪는다든지 자, 이런 일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술일주는 이 가을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인연을 할 수 있는 강한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병술일주 해자축월 겨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이나 해월은 굉장히 병술일주에게 멋진 계절입니다. 자, 관성이라는 이 계절을 만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떤 공직에 내가 이렇게 몸을 담고 있다 할 때는 굉장히 뭐 진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명예를 빛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축이라는 축월을 내가 만났다라고 할 때는 자, 축술이라는 형살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병술 백호가 축술 형사를 또 만났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수라든지 내가 하던 일이 갑자기 정지가 되어 버린다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배신을 당한다든지 자, 이런 일을 내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어떤 손해라든지 아니면 내가 몸적인 어떤 고통을 받는다든지 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계절 축월을 만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술일주는 이 가을이란 계절과 겨울이란 계절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기운과 많이 인연이 가까워지더라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힘든 시간이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나의 중심을 꽉 잡아가는 차분한 시간으로 매일매일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